자, 그럼 제1강 스페셜 렐러티비티. 자, 스페셜 렐러티비티 물리과 학생들이라면 스페셜 렐러티비티 딱 현대물리에서 딱 한 두 단원 정도 배우고 그리고 끝나죠. 사실은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죠. 물리과를 다녔다든 물리과 학부만 졸업한 친구들이 어디 가서 렐러티비티 안다고 자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현대물리에서 배우는 그 정도의 수준은 거의 교양인들을 위한 책들에서도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 물리과 입학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중력이나 블랙홀 이런 쪽인데 결국 학부 과정에서 하나도 못 배우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거는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돼요. 일단은. 자, 일단은 간략하게 우리 여러 가지 노테이션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는 상당 부분은 일단 지금 나눠준 그 텍스트북을 갖다가 조금 많이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뉴턴 메카닉스하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갈릴레이 트랜스포메이션. 그 뉴턴 이퀘이션은 진짜 너무나 심플한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마스 m인 경우에 d제곱 x의 dt 스퀘어 이꼴 f. 그래서 f가 작용하지 않는 계를 우리는 inertial frame,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f가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도 결국 속도가 제로인 등속도 운동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뒤의 진도를 위해서 조금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관성계들 사이에서 갈릴레이 변화는 이 형태에서 x'이라고 하는 친구를 x 플러스 vt 이런 식으로 v는 등속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피직스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가 돼버리게 되냐면 결국 정지 관찰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 v로 움직이는 곳에 있는 관찰자, 단 이 v가 유니폼한 경우가 되겠죠. 그냥 1차원만. 그럼 이 친구는 자기 기준으로 어디 갔어? 이 친구는 자기 기준으로 좌표를 만들 거고,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좌표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일한 물체, 지금 일직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한 물체를 하는데 좌표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했기 때문에 좌표가 원점이 이동하는 좌표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좌표계가 된다는 얘기. 그에 비해서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지에 있으니까 정지에 있는 그런 관찰자가 되는 거고, 그죠? 얘의 원점은 이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냥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해서 나는 x라고 잰 거예요.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관찰자가 같은 원점이 만약에 포개져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래서 시간이 t만큼 흘러서 이러한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얘가 속도 v로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v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좌표계의 원점은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커질수록 더 벌어지죠. 원점 사이의 거리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v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물체를 결국 자기의 좌표로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x'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런 단순한 이러한 그림으로부터 갈릴레이는 뭐를 찾아내게 됐냐면 결국 x'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 플러스 vt랑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찾아낸 거죠. 뉴턴 방정식 이전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갈릴레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자기 책에 상당 부분 다 쏟아 넣었죠. 특히 뉴턴 1법칙과 관련된 부분은 다 갈릴레이 걸 다 따다 쓴 거죠, 사실은. 다만 이제 갈릴레이는 이런 걸 못 만들었죠. 가속도까지는 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만 했던. 자, 이러다 보니까 dx' dt 이것은
결국 dx dt하고 플러스 v가 된다. 자, 갈릴레이 뉴턴 시리에서의 핵심은 두 사람의 시계가 똑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두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지 않는다. 똑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속도는 뭐가 돼요? 음직 관찰자가 측정한 속도 플러스 탈 것의 속도가 정지 관찰자가 된 속도가 되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갈릴레이 속도 덧셈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 것의 속도 더하기 결국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속도를 갖다 더하면 실제 속도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속도 덧셈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버스에서 사과를 갖다가 던진다 하게 되면은 그 사과의 속도는 달리는 버스가 시속 60이고 던진 속도가 시속 만약에 60이면은 결국 맞는 사람은 시속 120짜리를 맞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뭐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면서 받아라 그래 버리면은 정지 상태에서 던졌을 때보다 충격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제일 간단한 실험은 잘 안 깨질 것 같은 유리창을 갖다가 달려오면서 던져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는 물어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상식과 같은 그런 경우다. 근데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은, 즉, 가속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dt 스퀘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이러니까 결국 힘이 달라지질 않죠. 가속도가 달라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겉보기 힘이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겉보기 힘이 안 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행동을, 같은 모션을 관측하게 돼요.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움직이는 관찰자나 정지 관찰자나 동일한 행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면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도 이렇게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정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관찰되게 될 거라는 얘기. 겉보기 힘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겉보기 힘이 생기려면, 즉 관성력이 생기려면은 가속기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벌써 얘네들은 관성계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 AT 제곱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럴 때 병진 겉보기가 생기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형태다. 뉴턴 운동 방정식은 만약에 다르게 쓰면은 우리가 dp, dt 이렇게 사실은 뉴턴은 얘를 먼저 쓴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상대론으로 갈 때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와 얘 중에서 누가 더 펀더멘탈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얘가 아니라 얘라고 얘기하는. 즉, 이 얘는 얘의 특별한 경우다. m이 안 변할 때, 그죠? m이 안 변할 때. 얘는 m이 변할 때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고무풍선을 탁 던진다. 풍선을 던지는데 풍선에 구멍이 나서 막 풍선의 질량이 달라지는 물리학을 하고 싶으면 dpdt를 써야 된다.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트럭이 모래를 싣고 가는데 트럭 뒷칸에 구멍이 나 있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자꾸 모래가 새. 그럼 트럭의 질량이 바뀌고 있죠. 그죠? 그것도 dpdt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식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관점에서 소위 얘기하는 아이소트로픽 시메트리를 쓰게 돼요. 아이소트로픽. 쉽게 얘기하게 되면, 스피리컬 시메트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 결국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힘이. 중력장이. 그죠? 그래서 스피리컬하게. 이 개념이 달라지면 이제 뉴턴 역학을 다시 써야 돼요. 오케이?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아니라 뭔가 이쪽으로는 더 많이 가고 이쪽으로는 좀 덜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깨지는데 일단 뉴턴은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쓰는. 이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뉴턴 이퀘이션 자체를 갖다가 뉴턴이 생각을 할 때에 무슨 시메트리를 또 하나 집어넣냐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x로부터 해서 회전 행렬만큼 회전 변환시켜도 달라지지 않게끔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어떤 a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달라지지 않게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병진 대칭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회전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힘에 대해서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대칭성이 있으면은 병진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량 보존하고 관련되게 되겠죠. 회전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동량 보존하고 많이 관련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엮어서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친구도 있고 갈릴레이 변환은 음직 관찰자와 정지 관찰자 사이의 관계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좌표 축의 변환하고 관련되는 거죠. 좌표계를 회전시켜서 봐도 또는 평행 이동시켜서 봐도 피직스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뉴턴 물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포를 쐈어. 대포를 쏴가지고 여기서 풍덩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여러분들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풍덩 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X, Y 이렇게 잡은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난 싫어 여기를 해서 X, Y로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원점의 평행 이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large X, large Y를 잡으나 small X, small Y를 잡으나 결국 이 대포알이 강물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즉 피지컬리 측정되는 양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좌표를 잡는 물리학자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디 뭐 우주에 좌표가 써 있어? 주소가? 주소도 예를 들어서 시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건데, 그죠? 뭐 144번지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어. 이번에 144번지는 전부 다 274번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내가 교수로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가 32동이었어. 그죠? 그리고 저희가 31동이었어. 그러니 갑자기 몇 년 꽤 됐구나. 갑자기 세 자릿수가 되더라고. 351동, 352동. 건물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지. 건물이 늘어나니까 두 자릿수로 동 이름을 하기가 힘드니까 세 자릿수로 한 거지. 만약에 건물이 더 늘어난다. 캠퍼스가 더 커져서 건물이 더 늘어나면 네 자릿수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 전화번호의 국번이, 집 전화번호의 국번이 옛날에 한 자리였었어요. 4번에 2378 이랬더니. 근데 전화기가 늘어나니까 두 자리 숫자로, 그러다가 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살 때 버스 번호도 두 자리 정도였었어요. 근데 또 시골 작은 도시에 가면 한 자리야, 버스가. 4번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탔을 때는 16번 버스 24. 지금 서울 네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는 버스인지를 저장을 해둘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13번은 어디 가고 16번은 어디 가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1000번대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은 좌표의 이러한 변환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얘기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뉴턴 시어리에서 결국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음직 관찰자와 정지 관찰자는 가 묘사하는 역학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갈릴레이가 있었을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학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역학. 그리고 갈릴레이는 거의 역학의 밑거름이지 역학의 방정식을 또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죠? 갈릴레이 죽고 6개월 뒤에 뉴턴이 태어나고 뉴턴이 역학을 완성을 시키죠. 그리고 한참 뒤에 1700한 20-30년 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1700년대. 그러니까 갈릴레이 시대 때 전자기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은 1840년대 사람이에요. 갈릴레이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은 역학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나 정지 관찰자나 결국은 역학이 같다. 물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물리는 역학에 국한된 케이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가게 되면 아인슈타인은 1904년에 이 일을 했으니까 역학이 완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가 완성이 돼 있었죠. 결국 아인슈타인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전자기를 공부했을 거고 맥스웰 방정식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연력학은 사실은 역학이죠. 역학인데 통계적 역학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연력학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있는 힘 갖고 통계적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시다. 그래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전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조금씩 끊어서 갑시다.